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수 테이블의 검색과 자체 결합, 상관 내포절, 그리고 결과 테이블을 결합하는 좀 더 복잡한 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수 테이블의 검색인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의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검색했다면 오늘 배울 내용은 여러 개의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결합해야 되는 복수 테이블의 검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형식은 똑같습니다. select from where인데 단 where절에 테이블을 연결하기 위한 키를 서로 동일하게 지정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품 테이블과 주문 테이블을 결합하고 싶다면 두 테이블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부품 번호를 가지고 결합을 해야 되고요. 주문 테이블과 공급자 테이블을 결합하고 싶다면 양쪽 테이블에 공이 들어있는 공급자 번호를 통해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 테이블을 다 연결하고 싶다면 부품 번호를 이용해서 부품 테이블과 주문 테이블, 그리고 공급자 번호를 통해서 주문 테이블과 공급자 테이블을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주문 중인 볼트의 부품 번호와 재고량, 그리고 주문량을 출력해라. 이 경우에 보면 주문 중인 볼트라고 했을 때 볼트는 부품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품 번호를 출력해라. 그런데 재고량도 출력해라. 그럼 이건 한 테이블에서 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주문량도 출력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한 테이블에서 가능한 게 아니라 부품과 주문 테이블 둘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연결시키는 고리는 부품 번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둘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보면 우선 최종적으로 출력해야 될 것들, 부품 번호, 재고량, 주문량이죠. 그래서 재고량, 주문량은 그냥 쓰면 되는데 부품 번호의 경우는 여기 부품에도 부품 번호가 있고 주문에도 부품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부품 번호인지를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요 프롬절에서 볼 텐데요. 그래서 실제로 프롬절에는 지금까지 테이블이 하나였기 때문에 테이블명을 하나만 썼습니다만 이번엔 테이블 둘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테이블명을 두 개를 써야 됩니다. 부품과 주문 테이블이죠. 근데 이제 이 부품과 주문 테이블을 그냥 별명 없이 써도 되는데 그러면 매번 이 부품 번호의 경우에 뭐 주문 점 부품 번호 뭐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문을 O라는 뭐 오더의 O로 별명을 줬습니다. 별명. 부품은 파트의 P 뭐 이런 식으로 별명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별명을 주고 나면 다음에 쓸 때는 주문이라고 다 쓸 필요가 없이 5점 부품 번호 하면 주문 테이블에 부품 번호를 지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건은 P의 부품 번호와 O의 부품 번호가 같다. 즉 부품의 부품 번호와 주문의 부품 번호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조건이 하나 더 있죠. 부품 내역이 부품 내역이 볼트인 걸 찾아서 연결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과정을 좀 살펴보면 볼트를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레코드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럼 볼트의 부품 번호 113하고 같은 주문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 볼트 124와 같은 번호를 또 찾게 되겠죠. 그럼 실제로 요 네 개의 레코드가 셀렉트가 될 겁니다. 그럼 결과로는 이렇게 지금 볼트에서 재고량이 300개 있는 113번 볼트, 그 다음에 재고량이 160개 있는 124번 볼트를 주문 테이블하고 연결을 시키게 됩니다. 주문 테이블하고 연결시키게 돼서 그곳에 각각의 주문량, 그래서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것은 O의 부품 번호, 그러니까 주문 테이블의 부품 번호겠죠. 재고량, 주문량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O의 부품 번호가 아니라 P의 부품 번호를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P의 부품 번호도 사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P의 부품번호 또는 O의 부품번호 어떤 것을 선택해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의를 한번 보죠. 너트를 납품하는 공급업자 번호와 위치를 출력해라. 이거 역시 너트는 요 부품 테이블에 들어있습니다. 부품 내역이기 때문에 너트는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공급자 번호와 위치를 출력해라 그랬는데 위치는 공급자 테이블에 있습니다. 자, 근데 부품과 공급자는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동일한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품의 부품 번호와 주문의 부품 번호를 연결하고 주문에 있는 공급자 번호와 공급자의 공급자 번호를 연결하는 테이블 3개를 연결해야 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출력되어야 되는 것은 select 절에 들어가겠죠. 자, 공급자 번호와 위치를 최종적으로 출력하는데 이번엔 테이블 3개를 연결해야 됩니다. 부품의 P, 공급자의 S, 주문의 O라고 우리가 별명을 지었고요. 그러면 조건은 P의 부품 번호와 O의 부품 번호가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O의 공급자 번호와 S의 공급자 번호가 같아야 됩니다. 즉 부품의 부품 번호와 주문의 부품 번호가 같고, 그죠? 요게 되겠고, 그 다음에 주문의 공급자 번호와 공급자의 공급자 번호가 같아야 됩니다. 요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건이 하나 더 있죠. 너트, 그죠? 그러니까 부품 내역이 너트여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를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너트 두 개의 너트는 105번이니까 105번에 해당되는 것을 찾고 거기에 공급자 번호, 해당되는 공급자 번호를 공급자로 가서 찾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위치가 나오겠죠. 수원이라는 위치가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105번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105번 가서 또 39번을 찾아서 인천이라는 위치가 나오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너트를 찾아서 107번인데 107번은 지금 주문한 게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두 개의 레코드 16번과 39번 수원과 인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S 공급자 번호를 얘기했는데 실제로 요 공급자 번호는 주문의 공급자 번호랑도 같기 때문에 5점 공급자 번호라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나올 겁니다. 결과는 마찬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S를 쓰든 O를 쓰든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다음에는 아우러 조인이라는 특수한 케이스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요거는 지금 있는 우리의 테이블 예제로는 마땅한 예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특수한 그 테이블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부품 1이란 테이블과 주문 1이란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부품 1에는 부품 번호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품 내역에 너트, 볼트, 못이 있습니다. 주문에는 부품 번호, 공급자 번호, 어떤 부품을 어떤 공급자로부터 주문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 참조 무결성을 깨버렸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주문을 하려면 반드시 그 부품이 있어야 되죠. 부품에 부품 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 124번의 경우는 사실 여기에 124번이 들어가 있어야지 주문이 가능할 텐데 그냥 예제를 위해서 지금 부품 번호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124번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데 주문을 한 것으로 지금 가정을 했습니다. left out로 join은 이 두 테이블이 있으면 왼쪽 테이블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테이블엔 있지만 오른쪽 테이블에 없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문 중인 부품과 부품 내역, 그러니까 지금 주문 중인 부품 번호와 부품 내역, 부품 번호와 부품 내역을 출력하고 또 공급자 번호도 출력하는데 문제는 주문이 없는 부품, 지금 현재 주문하지 않은 부품이라는 건 이 부품에 들어있겠죠. 이 부품 중에서 105번하고 150번은 주문하고 있으니까 출력되는 건 당연한데 113번은 지금 주문이 없습니다. 그죠? 주문이 없는데도 그 부품 내역을 출력해라.
단 공급자 번호는 당연히 주문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값은 미확인 값으로 있겠죠. 미확인 값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게 부품 번호, 부품 내역, 공급자 번호입니다. 요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부품 1 테이블을 우리가 P라고 별명을 주고요. 주문 1을 O라고 별명을 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스페시픽한 SQL 명령문인데 left join이라는 명령을 쓰게 됩니다. 부품 1과 부품 주문 1을 left join을 해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우리가 equi join을 할 때는 그냥 부품 테이블 1, 주문 1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 left join이나 right join 같은 경우는 이 스페시픽하게 이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1 테이블과 주문 1 테이블을 left join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and가 아니라 on이라는 명령이 오게 되고요. 그래서 조건은 뭐냐면 P의 부품 번호와 O의 부품 번호가 같다. P의 부품 번호와 O의 부품 번호. 그러니까 부품의 부품 번호와 주문의 부품 번호가 같은 경우인데 left join을 했기 때문에 같은 걸 찾는데 만약에 없으면 요 내용은 그대로 갖고 와서 출력해라 라는 게 left joi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105번은 이것과 연결되고 113V는 지금 없죠. 없으면 그대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다음 150번은 이것과 연결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105번, 150번은 모든 걸 다 갖고 오고요. 이쪽 테이블에서 주문 테이블에서 공급자 번호를 다 갖고 옵니다. 근데 113번은 자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는 오되 공급자 번호는 없기 때문에 널 값으로 남겨두면 되겠습니다. right out join인데요. 이건 반대입니다. 오른쪽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른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문 중인 부품과 부품 내역 공급자 번호를 출력하되 부품 내역이 없는 부품도 출력해라. 이쪽에 주문에 있는데 실제로 부품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부품 내역이 없는 그 부품도 출력해라. 그러면 동일한데 right join을 하면 되겠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돼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잠시 까먹었는데 이때는 O의 부품 번호입니다. 절대로 P의 부품 번호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O면 됩니다. 자, right join을 했죠. right join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출력하고 싶은 건 이쪽에 있는 부품 번호는 다 출력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품 번호가 이 주문에 있는 부품 번호여야지 부품에 있는 부품 번호를 하게 되면 요 번호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O의 부품 번호가 돼야 되고 같은 이유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경우도 이쪽을 기준으로 left join을 했기 때문에 이 번호가 출력돼야 되죠. 그래서 이건 P의 부품 번호가 돼야 됩니다. 절대로 O의 부품 번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equi join의 경우는 어느 것을 해도 상관이 없었지만 이 left join이나 right join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우리가 요 지금 출력해야 될 그 항목을 반드시 지정해 줘야 된다 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ull out join은 양쪽 다 없는 경우도 출력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문 중인 부품과 부품 내역 공급자 번호를 출력하되 주문이 없거나 부품 내역이 없는 부품도 모두 출력해라. 그럼 이건 왼쪽 오른쪽 다 출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응이 되는 값 외에 이쪽에 있는 값을 모두 출력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P의 부품 번호, O의 부품 번호를 다 출력하고 그 다음에 부품 내역과 공급자 번호를 출력하는데 이 full join이 되겠습니다. full join이 되고 그 다음에 부품 번호와 P의 부품 번호와 O의 부품 번호 같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고 없는 것도 출력하고 이쪽에 없는 것도 출력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결과적으로
출력되는 값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있는 것은 동일한 값이 나올 거고요. P나 O는. 근데 P 쪽에, 파트 쪽에만 있는 건, 이쪽에만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O의 부품 번호는, 널 값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주문에만 있는 값, 124번은 이쪽에 나오지만, P 부품 번호는 널 값이 되겠습니다. 양쪽에 다 있는 건 동일한 값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부품에만 있기 때문에 여기 부품 내역은 있지만 공급자 번호는 널 값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SQL에서 full join이라는 명령어가 있지만 시스템에 따라서는 없는 시스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full join은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각각을 left join과 right join을 하고 각각의 부품 번호를 출력한 다음에 그것들을 유니언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유니언해서 양쪽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명령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신 유니언으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select 내포문인데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select 절 안에 select라는 명령어가 하나 있는데 그 where절 안에 또다시 다른 이 SQL 문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내포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예제 14에서 요구한 내용을 내포문을 사용해서 질의를 작성해라 라고 그랬는데 앞에 14의 그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복수 테이블을 만들었죠. 예제 14의 내용이 너트를 납품하는 공급자 번호와 위치를 출력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너트를 공급하는. 자, 이거를 내포문을 써서 작성을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공급자 번호와 위치를 출력합니다. 최종적으로 이게 출력해야 될 거니까. 근데 어느 테이블에서 출력하냐면 공급자 테이블에서 출력을 합니다. 근데 그 공급자 번호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공급자 번호 주문에서 부품 번호 in select 지금 뭐 좀 복잡하게 여러분 보일 텐데 최종적으로 명령은 이겁니다. 최종적 명령은 이건데 하나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속에서부터 우리가 만들어서 나오는 거니까. 자, 일단 not라는 조건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not라는 조건. 그래서 not라는 조건은 어디에 있냐면 부품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not라는 조건은 부품 테이블에 있죠. 부품 테이블에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여러분이 보시면 부품 테이블에서 부품 내역이 not인 걸 찾아서 부품 번호를 찾아라 라는 거죠. 그러면 not를 찾아서 부품 번호를 찾게 되겠죠. 요 과정을 보면 not를 찾아서 부품 번호를 찾아서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요것과 동일한 부품 번호를 가진 주문 테이블에 있는 공급자 번호를 찾고 싶은 거예요. 요 과정이죠. 105번인 걸 찾아서 105번 부품 번호와 같이 있는 공급자 번호를 찾아서 그 공급자 번호를 여기다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105번이었고요. 107번도 찾아서 넣겠다고 그랬는데 107번은 사실 동일한 번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공급자 번호는 요게 들어가겠죠. 16과 39가 들어가게 됩니다. 16과 39가 있는 그 값을 또다시 어디에 가서 찾냐면 공급자 테이블에 가서 찾는 거예요. 공급자 테이블에 가서 16과 39를 찾아서 그때의 위치를 찾아와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우리가 봤던 과정하고 어떻게 보면 동일한데 하나는 모든 테이블을 다 연결해서 결과를 본다면 요 내포문은 특정 레코드를 찾아서 가서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 요 내포문을 실행하는 게 더 어떤 면에서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입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DBMS가 옵티마이저라는 걸 스스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어를 이렇게 내포문으로 주든 아니면 예제 14에서 했듯이 모든 테이블을 조인을 시키든 실제로 이 SQL이 가서 하는 일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러면 사실은 이 방법이겠죠. 요 경우에는 내포문을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공급자 번호 16수원 39 인천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ll, any, some 연산자가 있는데 any와 some은 사실 인터체인저블하게 쓸 수 있습니다. all과 any만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all, any나 all, some이나 이 두 개는 같은 방법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포절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내포절 앞에 all 또는 any 또는 some을 붙이게 됩니다. 어떤 너트의 재고량보다 더 많은 재고를 가진 부품의 번호와 재고량을 출력해라. 만약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이 너트라는 건 여기에 들어있죠. 부품 내역에 들어있습니다. 부품 테이블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재고량은 어느 거예요? 여기에서 재고량은 요거죠. 지금 220개 하고 155개, 그죠? 220개, 155개인데, 어떤 너트의 재고량보다 더 많다는 얘기는 이 중에 최대값보다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즉 220보다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20보다 더 많은 재고량을 가진 부품과 그것의 재고량을 출력해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최종적으로 출력할 건 부품 번호와 재고량이고요. 테이블은 부품 테이블이었고요. 거기에 있는 재고량이 뭐보다 커야 되냐면 어떤 값보다 더 커야 된다. 어떤 값보다 더 커야 되기 때문에 모든 값보다 더 커야 된다. all이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select 재고량 부품인데 부품 내역이 not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요 과정을 보면 요 안에 내포절은 항상 제일 안에 있는 것부터 출발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not라는 부품을 찾아서 각각의 재고량을 찾게 되겠죠. 220과 155를 찾게 될 거고, 그러면 220, 150보다 모두 더 커야 되니까, 이 어떤 값보다 더 커야 되니까 220보다, 여기선 최대값이 되겠죠. 220보다 더 큰 재고를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밑에 중에 220보다 더 큰 재고는, 요게 300을 가진 113번. 그 다음에 2160을 가진 131번, 3200을 가진 150번, 이 세 가지 레코드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값은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any나 some 쪽을 보겠습니다. 모든 부품 중에 너트의 재고량 중 어느 하나보다도 더 많은 재고량, 그죠? 어느 하나보다도 더 많은 재고를 가진 부품의 재고량을 출력해라. 다시 얘기하면 너트의 재고량 중 가장 적은 재고량보다 더 많은 재고를 가진 부품의 번호와 재고량을 출력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하나보다 더 많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좀 이상한데요. 그래서 이때는 all 대신 any나 some을 쓸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동일한 예제고요. 이번에는 all 대신 any를 쓰게 되면 너트 중에 220, 155 중에 any 어떤 거보다도 더 커야 되니까 제일 작은 값 155보다 더 큰 재고량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그 중에는 220, 300, 160, 2160, 3200을 가진 레코드들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체 결합인데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2장에서 연습 문제에서 대수어할 때 아마 과제로 했던 거랑 비슷할 겁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공급자 명이 동일한 공급자의 번호와 위치를 출력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공급자 명이 동일한 지금 공급자 명은 이 공급자 테이블에 있겠죠. 근데 지금 공급자 명을 잘 들여다보면 이 삼진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죠? 삼진사라는 데가 있는데 이 삼진사는 사실 27번도 삼진사고 39번도 삼진사고 그래서 둘 다 이름이 같은데 사실은 다른 회사입니다. 하나는 서울에 있고 하나는 인천에 있듯이 다른 회사입니다. 지금 그런 회사를 찾아내서 그런 회사의 공급자 번호와 위치를 출력하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테이블 하나로는 어렵고요.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별명으로 우리가 S1 테이블, S2 테이블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출력해야 되는 건 공급자 번호와 공급자명, 위치를 출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출력하는 거죠. 세 가지를 다 출력하는데 지금 S1에서 출력을 할 거고요. 근데 from 공급자 S1, 공급자 S2 두 번 디파인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S1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S2 테이블 하나 만들어서 두 개를 전부 다 곱해라 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인을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from 절에 테이블 이름을 두 개를 이렇게 콤마로 연결해 줬을 때는 두 개를 다 곱해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여기에 지금 5개의 레코드가 있죠. 여기에 5개의 레코드 이렇게 곱하면 사실은 실제는 굉장히 큰 25개의 레코드를 가지는 큰 테이블을 만들게 됩니다. 모든 걸 다 이렇게 연결하는. 그래서 조건은 S1 공급자명, S2의 공급자명이 같고 S1의 공급자 번호와 S2의 공급자 번호가 틀린 걸 찾아라 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제가 아까 25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레코드를 다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결합을 해서 요 레코드 옆에 요거를 갖다 붙이고 또 요 레코드 옆에 요거를 갖다 붙이고 이렇게 갖다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5개의 레코드가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뭘 추려내냐면 공급자명이 서로 같은데, 그러면 사실 요것도 공급자명이 같기 때문에 조건으로 맞기 때문에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 조건 때문에 요 레코드는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S1의 공급자 번호와 S2의 공급자 번호가 틀려야 돼요. 그죠? 요건 틀리다는 조건입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첫 번째 레코드와 첫 번째 레코드를 연결한 건 공급자 명은 같지만 공급자 번호도 같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걸 만족시킬 수 있는 레코드는 실제로 요 27번과 요 27번은 안 되고 요 삼진사 똑같은데 요 39번 요거는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쭉 이 앞에도 뭐 레코드가 많고 이 앞에도 레코드가 많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앞에도 이 전체가 다 25개의 레코드가 생기는데 그 중에 실제 해당되는 건 요것만 해당이 됩니다. 요렇게 두 개 연결한 것. 그러니까 여기에 S1 다 있죠. S2 다 있죠. 이거를 전부 다 5 by 5로 곱하기를 해서 25개의 레코드가 만든 것 중에 지금 몇 개만 추려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 지금 여기 27번 삼진사와 서울 있는 걸 39 삼진사 인천하고 연결하는 레코드. 그 다음에 여기서 39 삼진사 인천이 또 27 삼진사 서울하고 연결된 레코드. 요 레코드가 지금 우리가 요 조건에 맞는 유일한 두 개의 레코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것만 뽑아낸 거죠. S니까, S1이니까. 이건 사실 S2로 다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뭘 갖고 오겠어요? 얘를 갖고 오겠죠. 그럼 출력되는 순서는 거꾸로 39부터 먼저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것은 27, 39, 27의 삼진사 서울과 39의 삼진사 인천, 이렇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관 내포절인데요. 이 상관 내포절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인 내포절은 셀렉트 문이 있었고 쭉 내려가서 또 이 속에 또 셀렉트 문이 있었죠. 그럼 일반적인 내포문에선 요 제일 안에 있는 걸 먼저 하고 순서대로 쭉 올라왔습니다. 위로. 근데 상관 내포절은 여기에 있는 것과 이 속에 있는 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같이 평가를 하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각 부품별로 주문 단가의 평균보다 더 비싸게 주문된 부품의 번호와 공급자 번호, 주문 단가를 출력해라. 자, 사실 이거는 이제 주문 테이블에 가서 각 부품별로 주문 단가, 그럼 105번의 주문 단가 하면 요거 두 개가 되겠죠. 근데 그거의 평균이니까 요거의 평균을 낸 거니까 205가 되겠죠. 그죠? 205가 됩니다. 그러면 그 평균보다 더 비싸게 주문된 부품이라고 그러면 요게 되겠죠. 210원짜리가 되겠죠. 그거의 공급자 번호와
주문 단가를 출력해라. 부품 번호, 공급자 번호, 단가를 출력해라 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상관 내포절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우선 명령어를 먼저 쭉 본 다음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 상관 내포절은 밖에 있는, 위에 있는 select 문의 테이블 이름을 별명으로 O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O1을 다시 밑에 있는 내포문 안에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O1에 있는 내용을 밑에서 다시 사용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내포문 안에 있는 지금 테이블은 O2라고 별명을 줬습니다. 그럼 이 O2의 부품 번호는 O1의 부품 번호와 같다. 이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항상 우리가 평가를 할 땐 맨 위에 있는 레코드부터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조건에서 지금 O1 테이블에서 제일 위에 있는 걸 가지고 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걸 갖고 오면 105번이 되겠죠. 그럼 105번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는 결국 O2의 부품 번호가 105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105인 걸 다 찾겠죠. 105인 걸 다 찾으면 요게 되겠죠. 근데 그거의 에버리지 단가를 구해라. 그럼 요거의 에버리지 단가를 구하면 요거의 평균입니다. 그러면 요거의 평균을 구해라 라는 구해서 갖고 오면 그게 205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결국 어떻게 바뀌냐면 105번의 단가를 찾아서 평균을 내면 205가 되는데 요 안에 내포문은 평가 결과가 결국 205라는 숫자로 결론이 날 겁니다. 그러면 그 O1에 있어서 단가가 205원인 205원보다 큰 것, 여기에서 205원보다 큰 거는 요 레코드가 해당이 되겠죠. 그럼 요 레코드의 부품 번호, 공급자 번호, 단가를 갖고 와라 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105를 갖고 갔을 때 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05를 갖고 갔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13을 갖고 간다면 사실 요렇게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또 계산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사실 요런 레코드는 하나씩 밖에 없기 때문에 평균을 내도 요 값인데 그거보다 큰 주문은 없을 거니까 여기서는 안 나오게 될 거고, 요 113에서 평균보다 큰 거는 요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두 개의 레코드가 출력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혼자서 이 과정을 한번 그려가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exist 명령은 이것도 상관 내포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관 내포절처럼 평가를 해요. exist 또는 not exist 라고 쓰는데 요 안에 내포문의 결과가 null 값이냐 아니냐입니다. null 값이냐 아니냐. 그래서 exist 라고 얘기를 했다면 null 값이 아닌 경우엔 yes가 되고요. 그러면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null 값이면 그러면 출력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명문 가구의 부품 중에 현재 주문이 없는 부품의 번호와 재고량을 출력해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명령을 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는 따로 별명은 안 줬습니다. 왜냐하면 요 두 개가 서로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구태여 별명을 안 줘도 클리어하게 알 수 있는데 뭐 별명을 줘도 좋습니다. P5를 주면 여기에 O.이 될 거고 P.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별명을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요 평가 과정을 살펴보면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부품에 있어서 제일 먼저 있던 부품 번호 105번을 갖고 들어갑니다. 105번을 갖고 들어가서 주문 테이블에 가봅니다. 주문 테이블에 가서 105번에 해당되는 주문이 있는지를 보죠. 주문이 있으면 exist 잖아요. 그죠? exist입니다. exist가 true입니다. 주문한 내용이 있네. 그럼 true가 됩니다. 근데 지금 명령어에서 not exist니까 반대가 되겠죠. not exist니까 지금
주문이 존재하지 않는 걸 출력해야 되니까 그 주문 번호를 갖고 들어가서 주문의 테이블에 있으면 거짓이 됩니다. 그죠? not exist니까. 여기에 not이 붙었으니까. 원래 exist면 있으면 true인데 not exist였기 때문에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주문이 있는 건 false가 되고요. 107번 같은 경우는 아예 주문이 없습니다. 그럼 not exist가 true가 되겠죠. 참이 됩니다. 113의 경우는 주문이 3개가 있었죠. 그럼 거짓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주문이 존재하는 건 거짓, 주문이 존재하지 않는 건 참. 그래서 이 참 2개가 최종적으로 출력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최종적으로 부품 번호 107번과 128번이 출력되게 됩니다. 자, 이 EXIST의 실행 과정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잘 이해가 안 가면 책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합 연산자와 결과 테이블의 결합인데요. 여러분 이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union, intersect, except 이건 차집합이 될 거고 difference, 마이너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union은 합집합, intersect는 교집합, except는 차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select문과 select문을 나열하고 그 사이에 union이나 intersect나 except를 명령을 주면 됩니다. 이때는 대수어에서 우리 공부했듯이 반드시 이 union, interchangeable 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결과물과 여기서 나오는 결과물이 동일해야 됩니다. 동일하다는 건 영역이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값이 동일한 게 아니라 영역이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위에서 부품 번호였다면 밑에도 반드시 부품 번호여야 되고요. 위가 부품 번호와 부품 명이었다면 밑에서도 부품 번호와 부품 명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오는 결과가 동일한 영역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서울에 위치하거나 131번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자 번호를 출력해라. 그렇다면 이게 공급자 테이블에서 위치가 있고요. 공급자 테이블에 위치가 있기 때문에 공급자 테이블에서 서울에 있는 공급자 번호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는 주문에서 131번을 납품하는 공급자 번호를 찾아내고 지금 이제 공급자 번호 동일하죠. 그래서 유니언을 하게 되면 합집합. 그래서 서울에 위치하거나 또는 131번을 납품하는 공급자 번호를 가져오게 됩니다. 2개를 합친 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 결과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 위치하는 공급자 중에 150번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자 번호를 출력해라. 이거는 사실 요 공급자와 요 공급자의 교집합을 지금 찾아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위치가 서울인 공급자 번호, 그 다음에 부품 번호 150번을 납품하는 공급자를 intersect 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에서는 intersect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푼다면 이렇게 조인을 통해서 풀 수 있겠습니다. 조인을 통해서 풀 수 있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except, 서울에 위치한 공급자 중에서 150부품을 납품하지 않는 공급자, 동일한데 except 또는 오라클의 경우는 마이너스를 명령을 쓰게 됩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는 인터섹터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게 됩니다. 요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왜 이렇게 풀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동영상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책을 다시 한번 읽고 혼자서 이렇게 레코드를 만들어 가면서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